네. 약속보다 시간이 4분 2초가 지나고 있네요. 이제 시작할 텐데요. 아까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저도 늦게 와서 근데 다행히 저는 소개를 했잖아요. 근데 그 소개를 못하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그 늦게 오셔서 소개 못하신 분들 소개하고 제가 또 양평 이야기 듣고 원래 저희가 있는 순서대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본인이 늦게 오셔서 자기소개를 못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저희가 옆에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도 좋고요. 저희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제목 그대로입니다. 대화 모임입니다. 물론 강의도 중요하고 어떤 사람의 얘기가 더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왜 이곳에 왔는지, 어떠한 고민거리가 있는지, 또는 어떠한 자랑거리가 있는지를 알아야 다음에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늦게 오신 분들을 본인이 원하시는 선 안에서 자기 소개를 네? 아니 거기서 나가세요. 나오면 또 노래 불러야 될 거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네, 제자리에서 다음 분들이 부담스러우시니까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소개. 안녕하세요. 소셜줌마입니다. 저는 한국의 소셜 네트워크를 하는 아줌마를 한 10,000명 이상 생산을 하려고 제가 먼저 배워서 가고 있고요. 제가 페이스북 페이지 그룹 해서 그룹 페이지 구성해서 한 8개씩 16개 운영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 마을 만들기에 저한테 페이스북 친구가 되거나 페이스북 친구가 5,000명이 되겠서 지금 아마 연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 공개를 해놨기 때문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기존에 소통을 안 하시는 분들은 아웃시켜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마을 만들기에 저는 이 소셜 마을 만들기를 많이 하고 싶어서 사실 오늘 왔고요. 현재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제가 시골 태생이라서 양평도 여기 한 10번을 왔었습니다. 다른 데를 막 뒤지고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곳에 저가 맞을까? 근데 그냥 내려오면 외롭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줌마로서 갖고 있을 아이템을 하나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적응할 수 있는 아이템하고 조인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의 네트워크를 다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오늘도 이제 회사에서 땡땡이를 1시간 이렇게 떼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지각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한테 명함을 딱 주시면 제가 집에 가서 이 검색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런 행동을 다 찾아내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 확실히 도와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마을 만들기를 여러분한테 한창 제가 후배예요. 작년 8월에 종로구청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됐고 또 저희 사부님이 저쪽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서로 도움을 주다 보면 지금의 이런 이웃이 앞으로는 더 많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가 좀 맑고 아름답고 또 연결고리가 돼서 이 마을에 정이 항상 묻어날 수 있고 소식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더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촬영이 힘드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촬영이 힘들어. 저희가 다 오신 분들은 제 얼굴을 기억할 수가 없어서 본인 스스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옆에서 제보를 주시면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가지고요. 한동네 살고 있는 제가 종로 살고 있는 김정찬이라고 합니다. 꿈에라는 네트워크에서 활동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담스러운 자리 아니니까. 광주 소식 안 했습니다. 아, 네, 광주. 네,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안 했습니다. 앞에. 네, 순서 반갑습니다. 그 광주 태천에서 전용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데 공생 세상을 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아주 작은 단위에서라도 진짜 유토피아들에게 하고 싶은 만큼 일하고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는 이제 같이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세상을 꿈을 꾸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그 시스템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농자재, 유기 농자재 이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페이스북에서는 유황농법이라고 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작물을 살리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마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뭔가 그 농촌을 항상 기반으로 하는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관심 있으시다면 유황 자체가 워낙 하남의 가장 특출한 그 성분 중에 하나니까 그런 쪽으로 힐링타운을 조성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아까는 그런 거 안 했는데. 네? 아까는 그런 거 안 했는데. 아, 특별히 해드리는 겁니다. 아까는 마이크를 썼는데 지금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잘생긴 사람들이. 아, 잘생긴 사람들. 아, 또. 네, 저 선생님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는 소개를 안 해주더라고요. 유명한 분을. 참석을 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 인터넷 방송만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것이 UCC와 그리고 신문 이런 쪽은 좀 활성화되어 있는데 라이브 방송은 전혀 관심들이 없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방송이란 두 글자 때문에 특히나 전부 다 방송을 이라고 봐보니까 사실 지금 여기 생방송을 다 했습니다. 아까 소개한 사람들은 이미 10년 동안 재방송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저도 아마 여기를 아마 오늘 이후에는 더 참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마을 공동체 매체는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데 신문이나 UCC는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라이브 방송은 있는 그대로 그냥 바로 송출할 수 있는 장비가 사실 작년도부터 개발이 돼서 지금 이 큐브에서 그냥 바로 지금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노트북으로 송출을 했는데 지금 여기는 들고만 다녀도 지금 방송이 되는 장비가 이게 올해 이제 처음으로 선보이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게 한 89만 원 정도면 지금 이 장비를 24시간 전 세계로 송출할 수 있는 장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지금 방송하면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화질이 HDMI급으로 지금 이렇게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몰카 방송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마을 방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좀 주시면 13년의 노하우를 전수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보내주셔서 중간에도 저희 방송을 아카데미에 같은 멤버이고요. 제가 주로 무료 아카데미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체를 만들고 싶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방송 주소 한 번만 더 불러주세요. 뉴스트림 어플을 지금 빨리 다운받으세요. 어차피 다운받아는 와야 예. 돼요. 한번 써는 영원히. 사인은 국내 방송 채널로 방송을 안 합니다. 원래 뉴스트림과 유튜브 두 개 채널로 당시 라이브로 생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트림 어플은 글로벌 사이트로 전 세계 어디서든 방송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이런 국내 마을은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지셔야만 오히려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다운받으시면 뉴스트림에서 제 방송 채널은 윈360입니다. 검색을 누르시면 지금 뉴스트림을 다운받으시면 바로 밑에 검색창이 있습니다. 채널이 WING365입니다. WING365를 검색하시면 바로 지금 이거 현장 라이브로 생방송되는 거고요. 지금 블루투스
지금 무선 마이크입니다. 소리를 제대로 잘 들어가기 위해서 무선 블루투스로 해서 지금 그걸로 강사님에게 채워드리려고 오늘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멋지세요. 윙 365입니다. 원래인지 그리고 한글로 365. 네, 숫자로 365입니다. 숫자로 365일. 선생님 이렇게 해보려고요. 해보시려고요? 반갑습니다. 이러면 다른 데는 박수도 주고 그러던데. 저는 저기 전 단계 구석기 돌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저는 숙기원이라고 하고요. 저는 민들레 마을을 만들었고 가이드를 했고 2천만 원 가지고 1억 2천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리고 누가 죽겠다 그러면 가서 살리는 게 제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거듭나게 돕는 거를 하고 무생물에는 혼을 불어넣는 일을 제 사명으로 하고 살고 있는데요. 그 근본이 뭐냐면 홍익인간 사상이었습니다. 넓게 넓은 홍자에다가 더할 익자 그러면은 사람하고 사이간 자잖아요. 인간이 사람 사이를 널리 더하게 하는 것이 홍익인간의 제일 쉬운 우리식 해석입니다. 그거대로 살아온 지가 지금 10년째인데 돈 벌러 안 가고도 잘 살 수 있는, 그러면서 돈 더 잘 버는 도리를 제가 지금 이런 시스템에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하면은요 다 부자 될 수 있더라고요. 7일 밤낮을 잘 놀고 잘 먹으려면은 얼마나 재미있게 신명나게 살아야 되냐 이거죠. 그게 부여의 동맹, 연고, 그 우리 풍속을 다시 살리는 게 21세기의 화두고 다음 미래 비전을 내는 거라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합니다. 저는 한 평의 밭을 10,000원씩 받고 농사를 다 지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명함이요? 디지털로 명함 요청들이 다들 이렇게. 네, 반갑습니다. 지금 늦게 왔었고요. 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늦게 도착했는데 현재 있는 곳은 충북 대천의 덕산면이라고요. 지금 연단에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했던 일은 이제 농촌 공동체 연구소가 작은 연단에 이제 연구소가 있는데 그래서 활동했었고요. 올해는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는 계획은 아니고 올해는 현재 지금 그 1학년 학교에서 이제 그쪽에 초등학교랑 중학교랑 같은 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 지금 아이들을 같이 학습하고 있고요. 오늘도 이제 아이들 같이 만나서 왔는데,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 막 수업이 잠깐 이제 제가 듣고 싶었던 거는 이제 혁신학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는데 그때 되게 아쉬웠었고요. 예전에 한번 그러니까 올해 말고 4월달에 공활 3학년 때 그때 잠깐 이렇게 참여했었고요. 현재 이제 마을에서 마을 분들이랑 같이 협동작업도 같이 생활하고 있고 그리고 마을이랑 같이 공동체에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 하는 거예요. 여기 다 했습니다. 다 하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거 없고.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무직이거든요. 여기 자기 지워 있는 사람 나오라 그래. 다 무직인데 혼자 오는 줄 알아. 말 전에 토크 백수 대학 무직이라서 따로 소개할 수 없고요. 예. 이름이요? 예, 제 이름은 지옥이요. 소개팅이 아니에요. 사이즈대로 사이즈. 고향은 제주도고요. 바로 나오네. 오늘 제주도 많이 팔린다. 현재 살고 있는 데는 서울입니다. 에이. 이제 제 이름은 김도균이라고 하고요. 예, 지금 백수고요. 예, 놀다가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한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마산 사무국장님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 그냥 마을에서 놀자 그게요. 지금 백수시니까 마을 같이 오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연령대도 맞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성대로 알려드리면 저희가 그 모임이 있어요. 청백연이라고 청년 백수연합 모임입니다. 저희랑 열심히 됩니다. 자, 네, 또 늦게 오셔서 잘 저기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먼저 방금 백수라고 하셨는데 저만 좀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입장이 좀 난처한 입장인데 저는 지금 그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긴 한데 저희 대표님이 전 창조화 기업에서 창조화 소통에서 나왔는데 저희 대표님이 제가 지금 신입사원입니다. 저를 던져놓고 가셨습니다 그냥. 오, 훌륭한 대표네. 말만 하시고 하셔서 지금 막 굉장히 떨리는데요. 그래서 뭐 저희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회사가 여기 들어오는 거는 처음이라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저희가 하는 일은 도시와 공공문화를 이제 창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문화의 가치를 좀 높여주고 그걸 기획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제주도에 보통 여행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큰 여행사들이 제주도 같은 그런 거에 패키지 여행으로 많이 보내고 그 대신 돈은 다 서울이 가져가는. 그래서 제주도에는 결국 그 주민들이 돈을 벌 수 없고 그런 문화가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좀 바꿔보자. 그래서 제주도도 살리고 그 여행을 하는 그 사람들도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마을 만들기를 지금 처음 와봤는데 정말 좋은 모임인 것 같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고요. 혹시나 저희 대표님 뭐 물어보신다면 열심히 했다라고 사탕 하나씩 돌려야지. 맨입으로 안 돼. 그럼 지금 인턴이신가요? 아니면 정직원이신가요? 정직원이시죠? 그러면 뭐. 추파춥스 하나 돌려요. 시청자이시죠? 대표님께서? 그렇게 연락 왔어. 백수와 정직원이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지. 혹시 또 느낌 오셨나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 박홍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입장을 했는데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오늘도 저기 충북의 오송에 회의가 있어서 갔다가 오다가 늦었습니다. 저는 이 마을 만들기 정네트워크 현재 공동 운영위원장으로 같이 일하고 있고요. 이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은 금천입니다. 서울의 금천구에 마을지원센터가 최근에 만들어졌는데 거기 센터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저쪽에 속초에 갔었어요. 속초에서 그 주민자치위원님들 80, 7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마을 공동체와 주민자치에 관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원래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일들을 오랫동안 해왔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니까 오랜만에 아주 핀텍에서 옛날 한 4, 5년 전에 제가 갔던 적이 있는데 같이 위원장님 하시던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다루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민자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지금 마을 운동 한참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 낡은 것 이렇게 생각되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저는 마을 운동은 그런 온보이짓이란 말을 어제 저도 했는데 옛것과 함께 새로운 것들이 같이 공존하기도 하고 또 시너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항상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마을의 폭넓은 풍족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 반갑고 새로운 얼굴들이 참 또 많으신 것 같아요. 항상 이 대화 모임은 그 점이 굉장히 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새로운 분들이 같이 와서 어울리고 또 새로운 만남을 또 이어나가는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일까지 좋은 모임 같이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저희 센터장님과 같이 일하고 있는 금천구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간사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아까 센터장님께서 마을의 어르신분들과 젊은 친구가 같이 마을 만들기를 꿈꾸고 있는 저고요. 네, 마을에서 젊은 친구들이 좀 쿨하게, 행복하게, 신나게 그렇게 마을 만들기를 이렇게 하게끔 제가 이제 판을 깔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지금 열심히 운동하고 있고 센터장님과 함께 금천을 잘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간사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너무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속 새로운 분들이 지금 이렇게 오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고 같이 이렇게 정보 공유하면서 지역에서 각자 활동하시면서 또 어려운 점 있고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하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여기 와서 항상 그렇게 도움을 많이 받고 가서 네, 너무너무 반갑고 오늘 1박 2일 동안 열심히 재밌게 잘 놀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열심히 촬영하고 계신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릉에서 왔고요. 권옥선입니다. 아까 인사 따로 드렸던 저기 앉아 계신 까만 옷 입고 계신 이슬미 선생님이랑 자연치부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일은 하고 있는데 거의 백수에 버금가는 활동비가 없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옆에 일도 안 하셨어요. 고발 들어가네. 나가서야지. 우리 춤추는 것도 다 이해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반갑습니다. 막내에서 왔습니다. 옆에 무슨 계시는데요. 같이 갔습니다. 잘 어울린다. 항상 제가 이렇게 그 네트워크 대화 모임을 가면 항상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역시 1부 순서 때 마지막에 시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쑥 건너뛰는데 결국은 제일 마지막에 안 했어요. 아직 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 지난달에도 제가 인천 모임에서 열심히 사진 좀 찍었습니다. 근데 제가 찍는 사진은 다 개인 사진들만 찍습니다. 짧게 할게요. 지난달에 이렇게 사진을 촬영한 내용들을 갖다가 쭉 올렸는데 한 400여 장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대충 카운트 해보니까 한 1,500장 정도 찍었습니다. 혹시라도 나를 왜 이렇게 찍었지라고 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순간순간 제가 좀 재밌는 표정을 짓는다 이러면 저는 절대 놓치지 않고 다 찍습니다. 이번 모임은 제가 방송 돌아가는 대로 바로 편집을 해서 정리를 해서 편집 안 합니다. 정리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는데 혹시라도 내 사진은 왜 없어라고 따지지 마시고 내 사진은 왜 이 모양으로 찍어놨어 따지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다음 달에 또 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네, 신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분위기가 영 안 살아서 시간이 없었어요. 강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센터 200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예산 전체가 날라가서 한 7개월 호부적거리게 됐고요. 전국에서 제일 작은 규모의 제일 작은 예산에 제일 일 못하는 센터입니다. 네, 지금 이제 전국에 마을만들기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센터가 13개가 있는데 이번에 순창원에서 4월달에 만들어지면서 총 13개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작고 일도 제일 못하는데 하여튼 전국에 제일 많이 쫓아다니고 있는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농촌 지역에 출발을 했습니다. 2004년부터 이제 마을 교육을 진행하면서 농촌 지역으로 중심으로 움직여왔고요. 도시 지역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다른 데보다 한 6년 정도 늦게 출발을 했어요. 아직까지 주민자치위원회가 없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은 이제 막 틀을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것저것 다양한 실험들을 좀 하고 있고 또 매번 여러분들 이제 찾아오기 시작을 하시는데요. 와서 계속 그 얘기하시고 보면 대표 마을 제일 잘된 마을 이런 얘기하시고 잘된 마을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지역. 그리고 실패한 마을 하나도 없고요. 통장에 대표 마을이라고 하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성공한 마을이라고 하는 얘기 안 했습니다. 이제 뭔가 다 시동 걸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좀 더 빨리 가고 있거나 조금 더 먼저 가 있거나 이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처음에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말 만들기 전국 네트워크 2010년 7월 모임을 시작한 이후로 가장
가장 평균 연령이 낮습니다.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근데 사실 이 가장 큰 수능 공로자가 제일 첫 번째 발표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발표를 못할 상황이 연락이 왔어요. 좀 안타깝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새로운 얼굴들이 지금 대회에 나타나고 있어서 너무너무 신이 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일부에서 양평분들 지금 계시죠? 여기 조금 좀 저는 지루했어요. 좀 지루하고 조금 좀 재미없다라고 하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그 사무장님 얘기는 이게 재미있었는데 교수님 얘기 듣는 거 좀 힘들었어요. 제 입장에. 근데 지금부터 들려올 2부에 들려올 얘기들은 뭔가 파릇파릇하고 통통 튀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같이 나누고 더 많은 이야기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인 대화 모임의 틀, 그다음에 모양새는 지금 현재 이 자리, 이 분위기입니다. 마음껏 즐겨주시면 고맙습니다. 이 시간 이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 언제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혹시 아직 시계를 못 하신 분 계시면 이제 라이브로 지금 좀 있으면 제 목소리가 나올 겁니다. 혹시 안 계신가요? 네. 그럼 앞에 자진 받나? 마지막에 안 반갑습니다. 사실은 그냥 슬쩍 지나가려고 했었는데 오늘 여기 처음 왔고요. 또 오게 된 것은 여기 양평에 계시는 이 상호님 그 페이스북 페이지를 보고 왔어요. 그리고 올까 말까 이렇게 많이 망설이다가 저희가 지금 강 건너에서 왔거든요. 그 광주시 태촌에서 왔는데 거기는 이제 달팽이 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이사를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분위기 파악도 좀 하고 그리고 사실은 새내기인데 저를 그 인근에 있는 광주초등학교에서 그 달팽이 학교의 학부모 대표로 좀 활동을 했으면 하고 이렇게 제의가 들어와가지고 제가 좀 많이 배우고 가려고 그리고 용기를 내서 왔습니다.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운데요? 제 생각인가요? 맞습니다. 표정들이 다들 맑아지고 거리가 가까워졌으니까 네, 서로의 그 얼굴들이 더 크게 보여서 아마 더 즐겁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아직까지 발표 못하신 분 계시면 다시는 기회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 하셨죠? 네. 혹시 다음에 또 오시게 되면 자랑 위주로 해주세요. 네, 본인 자랑 위주로 해야 나중에 다 기억하시고 또 혹시 같이 울 얘기 있으면 그런 얘기도 좋습니다. 같이 울어드립니다. 그런 자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시는 분 막지 않고 또 가시는 분 막지 않습니다. 언제든 편안하게 항상 거기 있을 테니까요. 혹시 도움이라든지 자랑거리라든지 같이 울어줄 사람이 필요하면 언제든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네, 그런 대화입니다. 자, 그러면 발표란에 그 자기소개가 끝난 것 같으니까 이제 공식적인 행사를 할 텐데요. 아까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저녁 식사 이후 첫 번째 발표였던 그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박종범 씨라고 농촌기획자로 지금 그 수익률 제로에 최고 위험 등급 농사펀드 이야기. 네, 알고 계신 분도 알고 계시죠? 네. 돈을 걷어서 농사를 짓는데 수확이 안 좋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아주 위험한 펀드를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그 분께서 온라인 그 농수산물 쇼핑몰을 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그쪽에서 그 고객 쪽에 그 클레이밍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그게 해결되는 대로 전화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곳까지 오시기에는 힘들 것 같고요. 네, 물론 그 본인에게 직접 듣는 게 훨씬 좋겠지만 좀 궁금한 것들은 페이스북에서 찾아보시면 정말 새로운 얘기들 그리고 우리 박종범 농촌기획자님의 블로그에 들어가면 그동안 농촌기획자분께서 해왔던 일들을 정말 재미있고 알차게 정리해놨습니다. 누가 봐도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농촌기획자님의 페이스북 들어가 보시고요. 블로그 보시면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진짜 멋있구나. 진짜 재밌겠는데 하는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사정 때문에 이 자리에 못하게 되었다고 저희의 사과 말씀과 상황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지만 또 여러 가지의 강의들, 우리들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요 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지금 와 있는 게 양평입니다. 그래서 양평의 지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싶으시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역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그 양평 오셨으니까 한 5분간 그 양평 오셨으니까 기회를 또 알고 가시고 그래서 저는 아까 말버리고 이상호님하고 아까 백수고요. 그러니까 이제 KT사랑 오래 하다가 이제 명태에서 여기 뭐 백수가 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마을 만들기가 주업입니다. 이제 주업은 아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시는 분들이 나는 왜 마을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으냐면 내가 만들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역사, 지리, 문화를 알아야 제대로 된 마을 만들기 될 것 같아. 그래서 난 나름대로 여기 근무하는 동안에 이제 쭉 훑어봤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건 빼고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백두대간 다 아시죠? 네. 백두대간의 시작점이 어딘지 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나라 백두대간의 시작점이 어디냐? 자, 아까 오실 때 서울에 오실 때 양평짝 굴다리 지나서 터널 지나고 나서 큰 대교 지나서 용담대교라고 딱 보이는 맞죠? 그 좌측에 옛날 국일이 있습니다. 국일. 그게 백두대간의 시작점입니다. 옛날에 그 길로 그 백두대간 산을 깎아서 길을 만든 거거든요. 그게 백두대간의 시작길이라는 거. 하나 아셨죠? 둘째로 이제 우리 양평에는 남한강과 북한강이 있잖아요. 아시죠? 북한강은 강원도 평소 오대산으로 해서 저기 댐을 화천댐 뭐 많은 댐을 거쳐 내려오는 북한강이 있고 또 태백 영월 검정소에 시작해가지고 남한강으로 흘러들어오는 두 개 거대한 강이 있죠. 그 만나는 곳이 어디? 두물머리, 양수리. 양수리. 원래 양수리는 옛날부터 그 조선시대 고려 말 시대부터 대한민국의 가장 큰 포구였던 곳이에요. 포구. 충주 저 아래에서 비옥한 쌀들 배로 싣고 와가지고 끌려 모이고 강원도에서 몰리는 분들 거기서 모아가지고 거기서 다시 한번 마포나루로 실어 날르던 중요한 그런 그 포구였던 곳입니다. 포구. 지금 옛날에 포구 다리가 있습니다. 그 정도 아시면 좀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이제 그다음에 양수리 지나고 나면 이제 양평에 제가 친구들이 저는 이제 초등고등학교는 이제 뭐 인천에 다녔고 대학은 이제 서울에 다녔는데 동생동네 안내하는 코스가 있어요. 거기서 차 태우고 왜 서종면이냐면 양쪽 양평의 서쪽 끄트머리 그게 서종면 서종. 서종 그래서 또 저쪽으로 가면 양평의 양동면이라고 있습니다. 양평 동쪽의 끝 그게 양동면이에요. 양동 그리고 양평에 보면 이 큰 남한강을 중심으로 강하면 강상면이라고 있어요. 옛날에는 사실 옛날 지명에는 남시면 지금 저도 광주 남동면 있죠. 강상면이 남시면 강하면이 남중면 경기도 광주의 남동면이 마지막 종입니다. 강남쪽에 있는 마지막 면이라는 것인데 그 행정부 개편으로 남동면은 그대로 광주로 속해 있고 두 면만 양평으로 대입돼야 될 명칭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양평의 3대 이제 뭐 지리적 얘기 그만 그걸로 하고 중요한 인물이 부한말에 화정 위정 축사론을 하신 화서 이학도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유명한 실학가신데 전부 다가 정영욱 선생님은 잘 아시는데 이학노 씨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거두입니다. 거두. 그분의 생가가 양평 서동면에 있습니다. 서동면에 있어요. 유명한 한번 코스가 되면 꼭 한번 거기를 들러보십시오. 가는 길에 그게 양평 문호를 지나서 서동면에 있고 그다음에 많이 하는 곳이 양평 용문산이에요. 용문산은 원래 용문산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용문산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왜냐면 그 산에 거느린 봉우리가 많은 산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다 용문산이잖아요. 많은 봉우리들을 거느리고 있고 많은 산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양평에 하시는 분들은 용문산군이라고 해요. 그 용문산군에 무슨 산이 있냐? 여러분 소리산 아시죠? 양평 소리산. 소리산도 있고 또 그 뒤로 가면 유명산 잘 아시죠? 유명산. 유명산의 원래 지명은 마요산입니다. 왜 마요산이냐면 옛날에 제주도에서 말을 가지고 오면 한양으로 말을 갖다가 한양으로
가기 전에 임시로 방목해서 키우던 곳이 그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유명산입니다. 그 옛날 이름으로는 마유산입니다. 지금도 가보면 거기는 많은 초지들이 들어온 데 있어요. 그 이유는 옛날부터 마을을 갔다가 거기다 방목하던 곳인데 이 사람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마유산인데 지금 그 초지가 바뀌니까 그 뭘 쓰냐면 그 행글라이딩 헬로문자로 씁니다. 나무가 하나도 없고 초지니까 비행기 타기 좋잖아요. 헬로문자 쓰고 있는 마유산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내려오면 이 용문산에는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잖아요. 그 은행나무가 한 1500년 됐거든요. 1500년 됐는데 그 용문산 은행나무는 다 아시는데 용문산 주변에 많은 산 중에서 그 고려 시대에 유명한 그 태고 보호스님 아시죠? 보호스님. 예, 보호스님. 예. 보호스님이 고향이 용문산 그 줄기에 있는 그 옥천면입니다. 옥천면이 그 태고 보호스님의 고향이시고 그 역사적으로 마지막으로 지금 이거 앞에 그 우리가 마을에 큰 개천을 건너왔죠 이렇게. 네. 이 개천이 예. 그 흑천이라는 것입니다. 흑천이 어느 정도 큰 보기에는 작아도 해발 1400m 이상 되는 거대한 산들의 모든 흘러내리는 물들을 다 받아내는 산이 이천입니다. 이천이 여기서부터 흘러가지고 또 남한강 그 개군면으로 한강으로 유입되거든요. 남한강으로. 근데 어느 정도 큰 물을 받냐면 12개의 거대한 산에서 내려온 물을 다 받습니다. 이게 흑천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흑천이라는 곳입니다. 이렇게 이 정도 지리만 아셔도 오늘 뭐 백두대간도 아신 거고 또 화서 이영렬 선생 유명한 저기 아신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덧붙이면 강화도 가보신 분 강화 가면 많은 뭐 돈대가 있고 보가 있고 뭐 갑고 돈대라는 게 있잖아요. 예. 또 광성보, 용성보 또 그다음에 진이죠 진. 돈대와 진과 보는 뭐냐면 돈대는 초소보, 진은 하사관, 보는 장교들이 지키는 보루란 말이에요. 이제 임진왜란 때 마지막으로 한거하다가 죽은 유명한 장군이 거기 가면 있습니다. 양원수 장군이라고 딱 위패가 있거든요. 양원수 장군이 화서 이영렬 선생의 제자입니다. 원래 문신인데 그리고 그 여파로 대한민국에서 그 일제시대 때 가장 의정 활동이 최초로 일어난 곳이 양평입니다. 이 정도만 알고 가셔도 양평에 많이 공부하신 겁니다. 이게 대국장님 화이팅! 짧은 시간에 양평 여행 잘했네요. 강화도까지 갔다 왔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원래 저희들이 한번 속도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농어촌 블로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요. 그 농어촌 블로그와 함께하는 SNS 소통이라는 주제로 우리 동강 따라 영어 여행의 대표님이신 김대영 대표님께서 함께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어에서 왔고요. 아까 뭐 소개할 때 남한강 영어에서 시작한 거고요. 제가 그 영어를 한 지금 작년에 갔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블로그를 썼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블로그로 하고 있고 또 며칠 전에 페이스북으로 또 쪽지가 왔어요. 이런 모임이 있는데 한번 와줘서 30분 정도 사랑을 좀 해달라. 전 마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거라고 생각 안 했고 그냥 마을 사람들 모여서 대화하는 그런 건가 아주 그렇게 왔어요 사실은. 근데 깜짝 놀랐어요. 프랭카드도 붙어있고 또 오신 분들이 수준이 낮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뭐 긴장도 되고 떨리고 합니다. 저는 원래 그 다음에서 블로그 한 거는 한 3, 4년 전 정도 됐는데 여행 블로그로 시작했어요. 여행 같은 거 갔다 와서 후기 남기고 하다가 겨울에 블로그 토글 탈출이라고 이제 그런 글을 썼는데 노총분들이 많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또 농촌하고 인연이 맺어졌고 또 블로그 토글 탈출이라고 책을 냈었는데 그거 가지고 또 이렇게
농촌도 돌아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재작년 이때쯤이 되니까 뭐 이제 트위터가 또 열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트위터도 공통 돌아다니면서 하고 작년에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스마트폰 이게 또 한참 또 떴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새로 들어오는 거 조금씩만 익혀두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그 재작년 겨울인가 영월에서 농촌관광협의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런 농촌 마을 뭐 어떻게 보면 공동체죠. 이런 거를 하는데 마을에서만 가지고는 도대체 안 되겠다. 홍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좀 와서 좀 같이 했는데 이왕이면 블로그라든지 이런 거를 잘하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1년간 프로젝트로 간 게 이제 영월이에요. 가서 동강따라 영월 여행은 한 20개 마을 또 농장 이런 모임이고요. 거기 가서 제가 카페도 만들고 또 팀블로그도 만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소통도 하고 또 이렇게 블로그를 통해서 콘텐츠 같은 것도 계속 이제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게 올 1월에 이제 끝났어요. 끝나고 또 다시 대전으로 제가 이제 편한 것도 대전이고 잘한 것도 대전이라서 대전으로 가긴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리계곡이라고 하는 우리 1박 2일 나오는 아주 멋진 계곡이 있어요. 그쪽으로 제가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진행형이에요. 지금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제 마을 상품이라든지 제가 콘텐츠를 만든다든지 영어는 또 랩팀이 유명하니까 그런 거하고 농촌하고 연계를 해볼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 좀 다양하게 지금 시도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와서 주제가 농촌 블로그를 통해서 뭐 소통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주제인 것 같은데 제가 오늘은 이제 키워드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게요. 시간도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키워드가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또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고 키워드 이전에 어떻게 보면 개인 브랜드가 됐든 마을 브랜드가 됐든 농촌은 브랜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브랜드를 곧바로 이렇게 딱 알리려고 하면은 이게 안 알려져요. 브랜드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브랜드로 접근하게끔 하는 게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금강따라 영월여행이나 이런 그런 키워드를 키워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금강따라 영월여행 알지 못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뭐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래프팅이라든지 이런 걸로 접근하면서 서서히 금강따라 영월여행이라는 브랜드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무슨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식당 하나 찾았다. 식당 이름이 뭐 예를 들어 뭐 수미 돈가스다. 그럼 이제 그거를 사람들이 알고 찾아가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양평 맛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거를 먼저 이렇게 키워준 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오면서 브랜드가 이제 서서히 이제 퍼지는 거죠. 이 키워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그냥 단순히 퍼지는 게 아니고 농산물처럼 생각하시면 편해요. 농사처럼. 그래서 처음에는 키워드가 제로예요. 그 레벨이라고 해야 되나? 나이 이런 거.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영월에 대해서 특히 뭐 내가 이제 살고 있는 내리계곡 이런 걸 좀 키워야겠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알지를 못하니까 서서히 그 관련된 키워드를 이제 키우기 시작해야 되는데 키워드를 키우기 제일 좋은 매체가 블로그입니다. 그 블로그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콘텐츠 사진을 올리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키워드를 통해서 검색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제 블로그 같은 경우 한번 볼 것 같으면 제가 유입 키워드를 씁니다.
1등이 이제 귀촌 생활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이 귀촌 생활 같은 경우는 뭐 일부러 좀 키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블로그 처음에 쓸 때 귀촌에 대한 어떤 단어라든지 아니면 뭐 생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또 그 키워드 좋은 게 뭐냐면 정확도라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정확도만 높으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첫 페이지에 이제 올라갈 확률이 이제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보통 검색을 할 때 정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신수는 별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은 정확도로 보게 되고요. 정확도로 올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자꾸 이렇게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여기 지금 마을 공동체에 대한 노출을 좀 시키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뭐 예를 들어 한 번에 노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귀촌생활로 많이 유익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귀촌생활이라는 어떤 그런 단어라든지 이런 걸 집어넣어서 계속 그 컨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지금 그 농촌에 들어간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요령을 알려주자면은 그냥 뭐든지 그 귀촌생활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농촌 들어가서 처음으로 밥을 했다. 밥한 것도 사실 귀촌생활이잖아요. 그럼 귀촌생활이라는 그런 걸 집어넣고 그리고 또 귀촌을 하다 보면은 또 막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거. 내가 예를 들어서 야생화를 찍었다. 이런 것도 다 귀촌생활이라든지 이런 거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나 세 번째 파파로틴, 김호중인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 사실은 키워드가 의외의 곳에서 터져요. 이게 김호중이라는 사람은 그 스타킹에 고딩 파파로티 그걸로 유명한 것 같은데 대전 친구고 공연을 하는데 저를 좀 와서 사진 좀 찍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사진을 좀 찍고 공연 후기를 올렸어요. 올릴 때 저는 이제 단순히 그냥 예를 들어서 김호중 콘서트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그 뭐랄까 키워드가 될 만한 걸 충격하게 봐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영화 파파로티 알죠? 그 파파로티의 실제 이제 주인공이라고 하니까 파파로티 지금 또 예를 들면은 김호중 그 친구가 부른 노래가 이제 나의 사람아니까 나의 사람아 그 기획사가 팝콘 엔터테인먼트 팝콘 엔터테인먼트 이런 식으로 노출될 수 있어가지고 그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길목을 많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냥꾼들이 덫을 놓잖아요. 근데 덫을 놓을 때 한 군데다 놓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도 놓고 저기다가 놓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내가 잡아먹게 하는 이런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키워드 키울 때 그 농촌이라는 어떤 그런 키워드가 사실은 약해요. 이거 가지고 이렇게 꼬시기가 쉬운 건 아닌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수미마을이다. 그러면 수미감자라든지 이런 것도 관련 키워드가 될 수도 있고 또 여기가 어떻게 보면 양평이니까 당연히 양평 또 요즘 캠핑이 되잖아요. 캠핑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또 먹거리가 또 되게 중요해요. 양평에 맛집 같은 거를 소개를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차츰차츰 좁혀서 들어오면은 제 이제 블로그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에 펠콘 스케치예요. 그 펠콘 스케치로 자꾸 유입이 되는데 이게 나중에 자꾸 유입이 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귀찮아서 검색을 펠콘 스케치로 이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 단계까지 오게 되면 되게 성공한 건데 제가 이게 지금 티스토리다가 만든 거는 이게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원래는 다음에서 만들어서 파워블로그 됐고 그러다가 이제 동강 따라 영어여행 하면서 제 블로그를 이제 팽개쳤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파워블로그를 만들어져가지고 안 되겠다. 다음 블로그니까 또 별로 검색 유입도 안 되고 그래서 티스토리로 옮겨온 상태고 이 티스토리에서 지금 한 지가 한 3달 좀 넘는 상태인데 그 키워드도 그렇고 블로그 레벨도 그렇고 처음에는 인식을 안 해요. 블로그라는 거. 네이버가 됐든 다음이 됐든
예를 들어가지고 블로그를 검색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는데 처음 만들게 되면은 블로그 레벨이 제로예요. 그래서 한두 달 정도는 내가 아무리 좋은 글을 올린다고 해도 검색 로봇이 아예 들어오질 않습니다. 근데 유명해지고 유명해질수록 내 블로그를 방문할 확률도 올라가고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할 거 하루에 방문하고 파워블로거 이런 친구들은 로봇가 1시간 한 번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글이 올라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상단에 뜨기도 하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아무리 유명한 블로그라고 해도 어디서나 이렇게 처음 시작하면은 블로그 인식이 안 되니까 이 블로그 레벨 올리는 것도 상당히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블로그 레벨 올리는 거는 그래도 조금은 쉽게 올린 게 페이스북을 좀 활용해서 좀 쉽게 올렸습니다. 그 블로그 어떻게 보면 올린 거 링크를 페이스북에다 걸었는데 제가 페이스북 친구가 한 3,000명에서 4,000명 사이니까 거기다가 또 노출을 해서 또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레벨을 올리든 아니면 뭐 키워드를 올리든 일단은 방문자 수가 많아야 또 레벨이나 키워드가 빨리빨리 올라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글을 올렸을 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확률을 높여놓는 게 블로그 레벨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을 같은 데나 아니면 농촌을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교육이 좀 잘못돼 있어요. 사실 블로그 교육이. 블로그를 만들면 당장 사과를 일단 사과가 팔리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현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가 되면은 당장 수익률이 올라갈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의 생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키워나가는 건데 보통 우리가 사과나무 같은 거를 키우면은 처음이 힘들잖아요. 가지도 쳐줘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인큐베이팅 상태인데 그 상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블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 열매가 열리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는 농업인이 없어요. 사실은 한 1,000명 하면은 5명 정도가 이렇게 성공하잖아. 1%가 채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막 이빨이 막 거기 물기식으로 막 교육도 하는데 사실은 이 블로그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도 하고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것들 하나 때마다 이제 농업인들한테 하는데 농업인들이 어떻게 보면 지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해도 안 된다 이렇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양상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공동체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래서 농업인들은 사실 본사를 좀 열심히 짓고 저 같은 블로거들이 마을에 사무장처럼 들어가서 마을을 대표해서 홍보를 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보면 수익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마을 사업 같은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뛰어보면 마을 사업은 들어가는 것들이 대부분 하드웨어도 많이 들어가요. 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지 사람 같은 거 투자를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사람 투자한다고 해도 사무장 예를 들면 3년이면 3년 동안 들어간다고 해도 마을에서 수익이 안 나고 그러면은 나중에는 끊기고 그렇게 되면 하드웨어는 또 어떻게 보면 돌릴 또 사람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하드웨어가 농촌을 발목을 잡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전기세라든지 이런 관리비 같은 게 1년에 막 9천만 원씩 나가는 데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또 관리를 못하니까 그래도 외주를 줘요. 근데 외주를 주면은 그 사람들은 돈을 벌지 모르지만 마을하고 연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마을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되는데 앞으로는 저는 생각하는 귀농보다는 귀촌이 중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공동체라고 하는데 이런 공동체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동학다가 영월 여행 들어가기도 했었는데 그때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홍보하고 그 정도 어떻게 보면 유급으로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공동체다운 느낌도 안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시간이 지났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이런 마을 공동체라든지 이런 국가에서 하는 게 한 100개 정도 하면은 이게 자생력을 가진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한두 군데. 근데 그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정말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지만은 사실은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답이 안 나오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이유는 너무 모르는 거예요. 도시 사람들을.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뭐 체험 상품 만들자 아니면 무슨 뭐 관광 상품 만들자 하는데 도시의 어떤 심리를 모르는 거죠. 제가 또 얼마 전에 이제 메리 쪽에서 도시 조문관에 뭐 한다고 산나물 같은 거를 가지고 이제 도시로 가는 어떤 그런 거 한다고 해서 가더라고요. 가는데 그래가지고 뭐 봄치라든지 뭐 하여튼 뭐 나물 세트 같은 걸 박스를 마련해서 도시를 갔어요. 갔는데 100만 원어치 사는 거야. 근데 포장 안 했어요 그게. 왜냐면 도시 사람들은 뭘 원하냐면은 봄치다 하면은 손바닥 모양으로 딱 일정하고. 근데 우리가 가져간 봄치들은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조그마한. 그래서 아니 이거 자연에서 나온 게 그렇지 뭐 투스마스가지 이거 뭐 이렇게 얘기해도 그 도시 사람들은 그게 안 먹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제가 생각한 거는 도시 사람들을 농촌으로 끌어들여야겠다. 여기 산나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열이 많은 식품이기 때문에 따자마자 바로 그 화기를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은 창고에다가 한 10시간 보관해놨다가 또 이걸 배달할 때도 그냥 배달하면 시들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스팩 같은 거 넣어야 되고 그러면은 배보다 이게 배고프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내리계곡은 뭘로 유명하냐면은 캠핑이라든지 1박 2일 갔던 데고 이런 곳이라서 그 사람들을 캠핑 같은 거 이런 키워드로 해서 꼬시기도 하고 제가 지금 중점적으로 키우는 거는 이제 트레킹이에요. 트레킹이라든지 뭐 치유라든지 이런 걸로 오는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캠핑을 왔다. 그러면은 마을하고 캠핑하고 이제 연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을에서 딴 어떤 그런 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캠핑 같은 걸 하는 사람들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저는 또 그 캠핑 같은 경우도 조금 뭐랄까요 예전처럼 단순히 자리만 내주면 되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소통이 좀 필요하구나. 그래서 카페 같은 거에다가 사진을 좀 찍어라. 온 사람들, 캠핑 온 사람들은 가족일 테고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본인들 가족끼리 찍은 사진이 없을 거다. 보통 아빠가 뭐 엄마나 아기들 사진을 찍을지 모르겠지만 가족 사진은 찍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캠핑 온 사람들을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찍어서 이거를 뭐 메일로 보내준다든지 그런 거 하지 말고 카페에다가 올려라. 그러면은 다시 이제 그 카페를 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또 카페에 들어와서 또 어떻게 보면 자기 가족 사진이 있으니까 또 그런 거에 대해서 화가 나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방문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그런 거를 또 한번 이벤트를 하자. 사진 찍는 거를 제가 뭐 홍보하나 사진 찍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또 영월에는 뭐 래프팅이 됐든 또 얼마 전에 금강따라 영월령에서 사업한 거는 카누예요. 카누인데 카누도 마찬가지죠. 그냥 뭐 2만 원 받고 태워주는 거 좋지만 그 사람들 사실 카누 되게 재밌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진발은 있기 때문에 사진을 좀 찍어주자. 그런 식으로 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사진에 대해서 되게 관심도 많지만은 사진이 소통할 수 있는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뭐 물론 이제 시험거리도 많이 만들고 그런 것도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감성이거든요. 제가 또 블로그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감성을 추구하는데
같으면은 여기 이제 마을에 오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마을 같은 데 가면은 사실은 뭐 지도사진이든 마을 이런 거를 찍어가지고 뭐 올린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이게 그냥 또 우리 사람들은 또 이런 체험을 하다 생각하는 게 단순히 그냥 뭐 놀이동산 왔듯이 그냥 그런 거지. 근데 이게 마을 사업이라는 게 단순히 마을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예를 들면 맛있게 산나물을 먹었다. 아니면은 뭐 딸기면 딸기를 먹었다. 아니면은 그것 자체가 일단은 먹어서 돈을 쓰긴 하지만 집에 가가지고는 주문이 들어와야 돼요. 여기 있는 것. 그리고 재밌게 놀았으면 입소문도 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이런 공동체 같은 경우는 소문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이제 입소문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끌어들여야 돼요. 끌어들여야 되는데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지금 뭐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정부라든지 국내에서 좀 지원을 해주는 데는 상관이 없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돈을 지원을 안 해주고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데 있을 거예요. 그런 데는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런 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제일 좋은 게 소통이에요. 블로그를 하든 뭐 페이스북을 하든 카페를 하든 소통을 통해서 사람들이 오게 하고 온 사람들이 다시 체험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체험 후기 같은 거를 남길 수 있는 어떤 공간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재생산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자생력이 어느 정도 키워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블로그 한 거를 잠깐 좀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자면 블로그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블로그는 좋은 게 스토리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지금 신문 같은 경우는 스토리가 아니고 팩트, 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이런 건데 블로그는 이제 나레이션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농촌 같은 거라든지 이런 데서는 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내리계곡이 있으니까 내리계곡의 계곡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내리계곡에서 그 입구에서 대하치 마을로 가는 우리 풀빙 골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사진 찍고 이런 동호회 카페 한 친구를 초대를 했어요, 제가. 초대를 해서 한 6, 7명 정도고 저는 이거를 이제 상품으로 이제 만들 거예요. 무료 상품이죠. 근데 이제 이런 트레킹 상품을 만들 때는 우리나라는 너무 공짜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이게 과연 될까 이런 사람들도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 파파티하고 이 트레킹은 접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리계곡은 어떤 계곡이냐면 여기는 자연 수신연대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안내를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그냥 들어가게 되면은 불법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등산로도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헤맸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가 제가 5월달에 들어가보니까 야생화가 기가 막혀요. 와.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거기서 찍은 야생화고요. 그리고 이런 야생화 같은 거를 찍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블로그를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사진만 보여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적절히 이제 그 글 같은 거를 적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사람이 중요하죠. 사람. 나도 저기 참여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고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하고 나 같이 만드는 거죠. 만들고 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블로그로 스토리도 만들긴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제가 또 해설을 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마을에서 뭔가 사업을 만들려면 특히 이제 자생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그거를 못하면 사실은 힘들어요. 와가지고 무슨 체험이다, 뭐다, 이거 내가 체험 이거 왜 하는 거지? 하면서 그냥 단순히 그냥 돈 내고 뭐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가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체험거리를 하는 거 하나하나가 뭔가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음식도 마찬가지죠. 오늘 뭐
어떻게 보면 쉽게 대입하지만은 그 옆에다가 이 반찬은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농사지은 걸 했다든지 그리고 이거는 뭐에 좋고 몸에 뭐에 좋고 이런 식으로 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죠. 트레이닝을 하면서 사실은 뭐 진단대라든지 혈중이라든지 이런 거 흔하잖아요.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설명을 또 해주고 또 사람들도 사진 더 찍고 하면서 트레킹이 보통 2시간 코스다. 그러면은 이게 2시간으로 하면 안 되고 4시간을 잡아야 돼요. 사실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런 거를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또 스토리로 또 다시 가공을 해서 블로그에 올리는데 이 블로그 올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아까 키워드 얘기했듯이 영월 여행 키워드잖아요, 그죠? 또 강원도 키워드예요. 제가 뭐 강원도 굳이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강원도로 유입이 많이 되니까 강원도로 지금. 그리고 내리계곡 사실 내리계곡이 풀빙골은 검색이 잘 안 될 확률이 점점 높아져요. 그래서 검색이 잘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내리계곡 무조건 앞으로 이렇게 빼버립니다. 그러면 영월여행이라는 키워드로 들어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영월여행을 앞에 뺀 거고요. 강원도도 이게 제주도나 뭐 지리산만큼이나 상당히 좋은 키워드예요. 그래서 뭐 산나물을 판다 그랬을 때 저는 영월 산나물 한번 올렸더니 반응이 없어요. 근데 강원도 산나물 했더니 이게 막 좋더라고요. 고로쇠도 그렇고 또 그 내리계곡에서 나는 게 이제 도살이라든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내리계곡 도살이 거의 산이 선달산이 선달산 했는데 별로 뜨뜻미지근했는데 그냥 저는 그냥 무심결에 강원도를 집어넣었더니 강원도로 유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강원도를 막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강원도, 내리계곡, 풍빛이골 트레킹 해도 되는데 일부러 또 야생화도 집어넣었어요. 왜냐면 또 5월 하면 또 야생화를 많이 찾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집어넣은 게 아니라 엔드, 산나물, 산파티 해가지고 그냥 키워드로 막 조합을 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그냥 사람들을 꼬시기 위한 키워드로 보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어쩔 때는 막 억지성으로 제목을 지키는 그냥 이걸 통해서 유입을 시키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한 번에 되진 않아요. 그러려면 이런 트래킹 같은 경우는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또 계속 이런 트래킹을 하면서 이런 제목을 붙이면서 계속 올리게 되면은 어느 순간 강원도 트래킹을 했을 때 이게 이제 들어오는 거고 그 사람이 어쨌든 들어와야 제가 쓴 이 글을 보게 됩니다. 보면 막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제 이런 식으로 돼서 그 사람들이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장님한테 연락이 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트래킹도 마찬가지고 마을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우리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힐링, 휴식 이런 거잖아요. 이런 데 왔을 때는. 그래서 보통 이런 코스를 만들 때 요청분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는 유명한 거, 뭔가 볼거리 있는 거 거기다가 전설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막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스토리가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이런 프랑코기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스토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도 얘기하면은 또 사람들이 이게 또 감동을 받는데 그냥 억지로 여기 연못이 보이죠? 여기에 뭐 조선시대 누가 숲에 막 뛰어내렸다는 건 지금도 여기 지나갈 때는 뭐 거짓말 같은 얘기 이런 얘기를 아깐 이야기. 사실은 이게 계곡에는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물어보는 게 의외로 이 꽃이름도 많이 물어보고 저는 거의 아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은 저도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그래서 뭔가 좀 새롭게 보는 어떤 이런 시각이 좀 필요합니다. 이것도 뭐 별거 아닌데 사실 이게 나무가 잘라냈는데도 이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골 사람들은 안 보여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블로그 포스팅을 하면서 황금 들녘이라고 해가지고 논을 막 찍어서 올리면은 농촌 사람들한테 그걸 보여주면 뭐가 생각나느냐면 돈이 생각난다든지 아니면 저거를 빌라면은 아니 싫다 이런 게 생각나는데 그게 아니죠. 이거 황금 들녘 어떤 감성 이런 거 생각 안 하세요? 하면은 안 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건
이게 뭐랄까 이런 것도 생각이 안 나겠지만 그 사실은 저는 그렇게 해요. 농사 짓는 모습, 뭐 예를 들면 뭐 취나물이 막 자라는 보통 상품성 있다면 열매라든지 이런 거를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이 처음에 자라는 거 있잖아요. 조그만한 거 이것도 찍어라. 이거를 보여주면서 생명을 불어넣어. 이거 뭉트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좋아해요. 식물도 마찬가지고. 지금 예를 들면 이런 이파리가 지금 처음 나기 시작했을 때 이때가 너무 따지고 보면 장엄한 순간이기도 한데 이게 사람들은 그냥 감각하고 넘어가고 여기에 열매가 열린다든지 이랬을 때 그 동성분들은 막 눈이 동그래지고 이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처음 과정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고 이게 다 모아지면은 1년 동안 이런 걸 사진을 모아두면 이게 스토리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키워드를 성장을 시키려면 자꾸 노출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릴 때부터 계속 이게 어렸을 때 바지 치는 모습에서 그 키워드를 자꾸 노출시켜야 됩니다. 지금 뭐 이거 관우라거나 어쨌든 그런 거 이것도 페이스북에다 올리니까 뭐 고사리다 뭐 페이스북에다 막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산에 가니까 되게 많아요. 도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 그래서 농촌분들은 이제 뭘 보여줄 것인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사진기 들고 산에만 올라가도 보여줄 게 많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뭐 이파리가 어떻게 보면 뭐 나는 게 밑에서 보니까 또 멋있더라고요. 네. 뭐 운지버섯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예전에는 그냥 별다르게 그냥 지나갔던 것들인데 이거를 자꾸 땅바닥만 보잖아요. 다 보여. 그래서 이제 보고 또 폭포가 많습니다. 여기가 이게 이폭포 많고 지금 보면은 이런 것들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런 어떤 즐거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였으니까 사진을 찍고 그리고 이 길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막 잘랐어요. 이게 다른 건데 사실 길이 없어요. 없는 건데 만든 건데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오지 트레킹이다 보니까 길이 없었으니까 이런 모습 중요하죠. 계곡물을 막 점프해가지고 약간 좀 위험한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위험한 게 조금씩 있어져야 사실 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이 마을로 싹 다가가고 그래서 저는 또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정말 뭐 이런 거창한 이런 장소가 꼭 있어야 이렇게 마을 사업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그냥 따지고 보면은 당장 집이에요. 이 집도 저는 하나의 어떤 상품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해주는 어떤 그 찌개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상품 구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사람들이 또 이런 거를 원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전화 왔어요. 그 KBS 방송국 어디에서 와가지고 이번 주 이제 일요일 날 한번 여기 갔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원하는 바도 그런 거고 금방 따라 영어 여행 할 때도 사실 이런 거를 많이 겪었어요. 제가 콘텐츠를 이렇게 구성을 해서 올리면 사람들이 안 본다고 실망하기도 하는데 의외로 보는 사람들이 방송 작가들이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봐가지고 제가 영어에 많은 곳을 소개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방송 작가들은 원하는 게 정말 소담한 걸 원해요. 좀 리얼하고 좀 작은 거. 그래서 작더라도 이거 가지고 되겠어. 막 한두 명 오는 거 막 이건데 사실은 그게 더 무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작게 오면 작게 오는 것만큼 소통이 잘 돼요. 소통이라는 거는 사람 수하고 반비례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하고 저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n분의 1이에요. 이게 1시간이라면은 열심히 노는데 여러분하고 제가 소통한다면 n분의 1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한 사람하고 나하고 5분 동안 대화한 거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소통량이 훨씬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사람들이 와서 최소한 이거 입소문을 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10분 이상 이렇게 대화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100명이 왔어요. 1시간 하고 갔어요. 그럼 그 사람은
이 마을에 대해서 과연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해줄까? 저는 별로 얘기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물어다 주고. 그래서 잘 나가던 마을이 어느 한순간 망하는 거는 국가에서도 어느 한 마을 이루어졌다가 순간 거기 켰으니까 됐지 하고 또 다른 마을도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 넘어갈 때 자세한 얘기 없으면 그동안 쌓아놓은 소통이 없고 그냥 물어주는 거에 길들여져 있으면은 항상 망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보통 마을 시작하면은 관광버스 한 대 갖고 오는 걸 그걸 스타트로 시작을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거 별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저는 그 한 명을 받더라도 스스로 이렇게 한번 받아보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요즘 관계 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관계가 맺어지면서 그 사람이 또 소문을 내는 거고 그리고 또 소문 낸 사람이 또 데리고 오고 확산이 되는데 시간은 걸려요. 왜냐면은 이게 소셜 마케팅 이런 것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매스 미디어 광고하듯이 한꺼번에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느리긴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 그때는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면 그 순간부터는 계속 제가 뭐 특별한 노력이 없어서 찾아옵니다. 그 기간까지가 상당히 길고 그걸 못 버텨가지고 거의 많은 마을들이 다 이렇게 뭐랄까 별다르게 해보지도 못하고 망하는 마을을 만났어요. 근데 저는 그 한두 명이 마을에서도 하겠다 하면은 자기 집에라도 초대하고 또 자기 혼자서 끌고 다녀도 그게 또 상당히 좋다. 제가 너무 막 시간이 많다고 어쨌든 30분 정도 끝났고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네. 굉장히 긴 내용인데 저희가 짧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진행하시는 데 힘드셨을 텐데요. 블로그에 관계된 이야기 잘해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50분인데요. 10시에 다시 이곳에 모여서 시작하겠습니다. 밖에 나가셔서 마이크를 끼시고요. 또 혹시나 또 니코틴의 파워가 필요하신 분들은 옆에서